네, 연희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뭐 새로운 재밌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 오늘 소식은 되게 하이테크입니다. 네, 하이테크.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풀어서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만점으로 우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 전금성 학생이 지난달 7월에 코드셰프 경연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아서 경연 최고 점수로서 우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지 만점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 그죠. 뭐 저도 문과생이고 연희님도 이제 이과 쪽은 아니셔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 코드 셰프라는 게 무슨 주방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는 한 큰 회사가 주최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뭐 단위별로 참가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가하기도 해서 이런 그 코딩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뭐 인코딩 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매달 열리고 이제 이번에 7월에 특별히 이제 김일성 중앙대학 수학부의 정금성 학생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정금성 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이미 전에 중학교 시절 때 56차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번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열흘 동안 정말 고난도 문제 10문제를 완벽하게 모두 풀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국내에서 뭐 자녀분을 키우셨거나 뭐 아니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세계적인 대회고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사실 여기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이제 코드 셰프는 또 매달 있는 대회고 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걸 수 있는데 아마 이 북한의 수학이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텐데 이 이제 연희님이 찾아주신 어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제 북한이 이런 대회에 참석한 거는 21세기 2000년 이후에 조금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 2017년까지 그 전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의 그 북쪽에서 북녘에서 참가한 그 소식을 보면 금메달 19개 그리고 은메달 33개 그리고 동메달을 9개 딴 기록이 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성을 쌓아 올린다든지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뭐 컴퓨터 어떤 소프트웨어에 코딩을 한다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라 이런 그 기초 과학에 북녘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팀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연속 1등을 했고 또 15년 1월, 2월 2개월을 연속 또 1등을 했던 전력도 있죠. 근데 이게 참 그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김일성 종합팀에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속 3번을 1등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만에 그때 매번 올 때마다 미국에서도 다 기본은 이게 미국이 기본했었잖아요. 처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성립관에 갖기가 쉽죠. 네, 미국에서 전문 이걸 차지하고 1등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북도 출도하고 다른 나라도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나라들이. 근데 그때도 2013년 10월 때도 미국에서 팀이 참가했나 봅니다. 참가했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교원들, 이렇게 전문가들 참가했는데. 그때 두 번을 미리 북한테 뺏겼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우리가 뺏어올 거야 1등을 하고 마음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걷는데 드디어 북이 이긴 거예요 또. 그래서 뺏기고 말았어요 3번을.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쪽에서. 그런데다가 욕심도 나고 이 학생에 대한 욕심. 미국은 막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사람을 사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축구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북쪽으로도 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 전문 대표가 이 학생을 따로 만나서 저 미국으로 오지 않겠냐. 미국으로 오면 너 세계 제일 최고의 대접을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랬답니다. 나는 북에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아니 북에 가서 뭘 꼭 해야 되냐고. 우리 미국에 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북에 가면 고등학교 교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수재가 세계적인 수재인데 아니 왜 하다 고등학교 교원 같은 걸 하겠다고 하냐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빨리 나는 나 같은 고등학교 학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북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를 앞을 내다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잭소리 못하고 갔다 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의욕이라고 하나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꼭 돈으로만 동기가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이것을 해서 하고 싶은 일, 사명감, 뭐 너 로봇을 왜 만들었니? 그랬더니 뭐 우리 집에 뭐 아픈 누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진짜 그쵸. 어떤 순수한 동기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오래 잊고 살았는데 이제 북녘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추동시키는 뭔가 일로 매진하게 하고 밤을 새우게 하는 뭐 이런 어떤 동기.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일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이 재밌어서 해야 재밌는 거지 내가 이거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루고 나서 뭐 타락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북에서의 정책은 과학기술 우선 그다음에 후대 교육 이런 문제에 엄청난 큰 힘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조금 있네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네, 현님 네. 한번. 네. 지난해 5월에도 김치공대 학생팀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또 이 경연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김치공대 학생들이 우승한 이 일부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정말 높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영어를 쓰니까 ACM, ICPC 대회라고 그래서 그 컴퓨터 머시너리 어소시에이션 ACM에서 하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내셔널 뭐 칼리지 퍼포먼스 컴퍼티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도 많이 참가하고 당당히 알려져 있고 유명한 대회고 여기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몇몇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들이 있죠. 뭐 영국, 미국, 뭐 그다음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뭐 러시아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늘 높은 성적을 올렸는데 놓치기 쉬웠던 나라로 이제 우리의 이웃 이제 북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뭐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든지 김일성 대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리과대학이라고 또 있나 봐요. 네, 리과대학은 북에서 이제 가장 머리 좋은 애들, 수재형들 그런 애들로 뽑아서 일부러 공부시키는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이 지난해 5월에 김책공대가 대학생 프로그램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았죠. 네. 근데 그 전에 2013년도 3월에는 이과대학 학생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6월에는 김치공대 학생팀이 또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여러 개 전적이 많더라고요. 우승했던 경험이. 그런데 남쪽의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승했던 사진도 있고 다 자료가 있는데 북의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이 아예 거기 안 참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외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진도 이제 봤으겠지만 그 북의 깃발이 국기가 여러 개가 쫙 많은 부분을 북에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사진 보시는 거는 이제 코드 셰프에서 이제 매돌 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이제 1위를 이제 북조선에서 했는데 2, 3, 4위 이제 쭉 다 이제 북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 그 색다르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코드 셰프라든지 ACM, ICPC 대회라든지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북한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 인공위성 띄웠었죠. 광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남한에서는 자꾸 거짓이다 뭐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960년부터 그 60년 동안 쭉 쌓아왔던 그런 어떤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북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폐쇄적이다 뭐 낙후돼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거는 뭐 교육도 있지만 인민들이 많이 또 지원하고 참가해야 되는 거니까
뭐 몰랐던 면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 남쪽의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북이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1등하고 우승을 여러 차례 해서 세계적으로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을 할 거다라는 네, 그런 방향으로 또 기사가 한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좀 있는 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북남 남북 관계가 풀리고 북미 관계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또 이런 하이테크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인데요. 북한 유치원에서 해바라기들이라는 3D, 3D 입체 어린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했다고 해요. 네. 이번에 북녘의 유치원에 그 최근 어린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 해바라기들 이게 도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게 유치원 교육 강령에 제시된 이렇게 50여 개 단어들, 그걸 생동한 그림들과 결부해서 3D 화상 기술로서 직관화한 이 프로그램이 이미 컴퓨터 입력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도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든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산수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3D 화상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3D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직 동영상을 직접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일반 유치원에 네, 쭉 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강국이 돼가고 있다는 뉴스 같아서 뭐 같은 이웃으로서 되게 기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모두가 다 뭐 남과 북을 떠나서 다 학부형들 아닙니까? 네. 자식이 부모님들이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함짝 누구나 다 관심이 높을 건데요. 이거 해바라기들 이것은 우리나라 말의 단어 글자들에 대한 눈 익힘 네, 그런 거 듣고 쓰고보다 눈으로 익히고 또 읽고 쓰고뿐 아니라 또 직접 마우스를 조정해서 대상의 모양과 생김새 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거라서 학년 전 아이들의 지능 발전에 엄청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에 저희가 좀 연구하신 분을 모시고 또 특별히 한번 쭉 일람하는 어떤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한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죠. 이제 옛날처럼 뭐 북한의 어떤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책에 따르면 남한이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남한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자본과 북녘의 이런 기술, 하이테크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어떤 남북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신선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저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을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시대 때 전화기 때만 했을 때도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못 받았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고 엄청 지금 세대 참 살기 좋구나. 참 좋은 세상에서 산다 애들이. 예,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이런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애들은 크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연희님 돌아가시면 적응 못하실 것 못할 같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 발전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이제 저희 딸이 애 낳으면 손주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또 그 북녘의 손전화기, 네. 휴대폰, 핸드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네.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북녘의 휴대전화도 20종 이상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르다, 빨리 발전한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북에 평양에 있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에 네.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는 못 써봤어요. 폴더폰 쓰셨어요? 예, 그러면? 아니 덮개식 선전화, 네네. 밀개식 선전화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013년과 14년 그때부터 나왔다는데 이런 지능형 선전화, 스마트폰을 지능형 선전화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휴대전화가 20종 이상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특히 아리랑과 평양 네. 이게 가장 많이 널리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능형 네. 손전화기가 500만 대면은 성인 기준으로는 뭐 2명 중 1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2,500만? 지금 전 인구로 따져도 500 내지 네. 600만 대가 보급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인구의 4명이 하나죠. 그러니까요. 전 인구의 4명이 하나니까 뭐 성인이나 뭐 성인은 다 가졌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 네, 아리랑 정보기술사에서는 아리랑을 네. 이름으로 만들고 망경대 정보기술사에서 진달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 연합 회사에서 푸른 하늘 이름이 다 이쁘죠. 네. 네, 광야 무역회사에서 길동무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버통강 새기술 제작소에서 천령 이런 모델로서 다양한 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북한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을 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손전화기를 쓴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것이 직접 북녘의 기술로 네. 북조선의 기술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그리고 인터넷까지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은 아니죠. 인투란 넷이라고 인트라넷?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 때나 남쪽의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찍어왔던 영상도 보게 되면 거리에 모든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면서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뭐 한다거나 또 영상 통화한다거나 이런 거는 일상생활이고요. 또 특히 국영 인트라넷 강명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정말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인트라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까지. 네. 오. 여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2018년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억류관 수석 요리사를 데리고 일부러 그분이 만든 억류 냉면을 냉면을 네, 평화집까지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렵사리 가져왔던 냉면을 북평양 사람들은 앉아서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배달해 먹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온라인 쇼핑몰 옥류가 있네요. 네. 옥류관에서 하는 옥류. 그래서 우리랑 똑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인터넷도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인트라넷을 쓰게 되면 이제 북조선 내에서는 그 인트라넷을 통해서 무료로 전부 다 이제 무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국제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거나 아니면 접하고 싶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뭐 학술교류를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단위별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그 남측 예술단이 갔었나요? 2018년도에 그때 네. 그 남측 사람들이 북에서 카톡으로 서울에다가 카톡 보냈던 게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참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남쪽 사람들이 가서 카톡으로 또 제 해외 동포들 그분들도 평양에 가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냥 메시지 두고 카톡도 보내고 그런 게 얼마든지 전화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네. 뭐 심지어는 완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네. 다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북과 소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나쁘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교류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 인터넷이 됐던 직접 육로를 통해서 왕래를 하던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죠? 네. 현재 북쪽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경직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억류뿐만 아니라 네. 상륜, 만물상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 중입니다. 그래서 음식, 의류, 가전제품 여러 가지 600여 종의 상품 3만 종이 지금 거래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만 풀리면 전부 다 우리가 남쪽에서도 이걸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쵸. 사실 배송을 받는다는 게 냉면 우리가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일정한 어떤 그 검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쵸. 다 물자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만 연다면 그렇죠. 또 재밌는 게 바로 문 뭐냐면 앞에. 네. 우리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비게이션을 뜻하는 길동무가 있어요. 북에서는 길동무입니다. 그래서 길동무 1.0 앱이 대표적입니다. 그걸 들고 아무데나 평양의 모든 국가 시설이나 네. 상업 시설, 네. 뭐 위치 이동 경로를 몽땅 찾아볼 수 있고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럼 겁니다. 이것만 깔면은 우리가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북한에 그거 깔고 평양 억류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날이 뭐 진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열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 따뜻했어요. 이름을 들으면서 빨리 우리 남쪽의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평양 억류관에다가 냉면 몇 그릇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대동강 맥주 시킬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족 여러분들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조금 안타깝죠. 네, 그리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노력한다면 뭐 이런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우리가 싶습니다. 가져와야죠 그런 날을. 네, 맞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